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박람회 시설 조성 작업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해수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 참여업체들이 1년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수억 원, 피해 업체만 1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기치로 전국에서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만 여수를 포함해 20곳이 넘습니다. 전남 지역 농어촌의 고령층 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농가의 고령화는 더욱 심해 전체의 60%가 60, 70대 어르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시민이 격리 조치 해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이달 초 인도에서 입국해 격리시설에 입소했던 시민 한 명이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가 됐지만 다음 날 오후부터 발열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또 이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아 의료시설로 이송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인도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적어도 상임위원회까지는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맞춰 박람회장 조성 작업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뒷받침할 특별법안이 발의 넉 달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부칙을 포함해 모두 4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에는 박람회와 사후 활용 사업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번 주 목요일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부 심의를 거쳐 국제 행사로 지정된 데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을 사후 활용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2033년에 A1급 국제정원 박람회를 유치할 지금 초석입니다. 박람회 준비 작업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행사장과 부대 시설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오는 8월쯤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정원은 벌써 신축 공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조직위원회는 남은 1년 8개월 동안 도시 전체에 정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24개 읍면동에 시민정원 추진단 406명이 출범을 했어요. 내 집 앞에, 내 가게 앞에 화분 내놓기, 나만의 정원 갖기 운동,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박람회장 조성 일정에 맞춰 정부도 산림청 소속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달 말 이건희 미술관 건립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20곳 이상으로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용산과 종로, 경기도의 과천, 수원, 파주, 지역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건 지방에서는 경남 의령과 창원, 부산시와 함께 여수와 진주 등 남해안 남중권 도시들도 미술관 유치에 나섰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은 스페인의 작은 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을 들여오면서 급성장한 이른바 한국판 빌바오 효과에 대한 기대감 때문으로 보이며 정부의 발표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섬 주민 이용이 많은 900여 개의 전체 생활구간에서 천원 여객선 요금제를 시행합니다. 천원 여객선 요금제는 도내 1,320개의 여객선 운항 구간 가운데 운임이 8,340원 미만인 932개 구간에 연간 지방비 23억 원을 들여 추진하며 섬 주민 5만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 전산 발권 시스템이 갖추어지는 대로 천원 여객선 요금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순천시의 신규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천 구상 건천 지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반대 광양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순천시 신규 쓰레기 매립장 조성 후보지에 광양시 본강면 인접 지역이 포함된 데 대해 순천시에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시민 1만 명 서명 동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대책위는 특히 순천시가 서면 구상 건천 지역을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로 검토하는 것이 양 도시 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해 상생 협력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광양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해양수산청이 발주한 신북항 공사 현장에서 1년째 공사 대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자금난에 부딪힌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기 때문인데 피해 업체들의 소가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해수청이 발주한 신북항 공사 현장입니다. 남해안 최대 규모의 외곽시설과 계류시설이 설치되고 국내 최초 오션 오르간도 들어서게 돼 여수의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리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계류시설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들이 지난해 12월 부도가 났습니다. 원청업체가 재정난을 겪자 하청업체가 줄줄이 부도가 난 건데 장비업체와 자재업체 등 20여 곳에서 발생한 체불금은 15억 원이 넘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체불이 영원히 우리가 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의심을 안 했죠.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업체 대표들은 결국 해수청을 찾아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청업체의 지분을 인수한 A업체는 빠른 시일 내에 미납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서류가 준비된 대로 저희들이 이제 바로 지급해드리는 걸로 지금 일단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고 했으니까. 하지만 업체들은 또다시 대금 지급 날짜가 미뤄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가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기 때문에 원청의 지분을 인수한 업체가 대납하지 않더라도 행정제재를 내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그마한 회사니까 연 매출이 한 20억에 30억 정도 되는 회사니까 이게 또 1년씩 막 이렇게 밀려왔잖아요.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일도 많이 없고 하니까 또 좀 많이 힘든 거죠.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복되는 공사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하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청구조의 가장 밑바닥인 자재장비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받은 대금이 자재장비업체나 일용직 노동자들의 계좌로 들어가는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 업체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대금이 당사자 계좌로 입금되는지 발주처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예술의 섬 여수 장도에 섬과 숲,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해양 예술의 숲이 조성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2023년 말까지 52억 원을 들여 웅천 장도공원에 예술광장과 다도회공원, 샘터 정원숲 등 예술의 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이달 말 1차 년도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여수 예술의 섬 장도는 지난 2017년부터 3년여에 걸쳐 GS칼텍스와 여수시가 28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시관과 아뜰리에, 석축효 등을 갖춘 시민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지난주 7명의 사상자를 낸 순천대학교 교통사망사고 원인이 과속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차량 내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 6명을 태웠던 승용차는 기준 속도를 2배 이상 초과한 시속 120km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음주 상태로 보기 힘든 0.017로 확인됐다며 빗길의 과속 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여수문화방송 6월 중 시청자위원회가 오늘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위원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 분야의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조명하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줄 프로그램 제작을 당부했습니다. 위원들은 또 장마철 폭우로 인한 위험지구 점검과 무더위 예상되는 각종 질병 예방,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 뉴스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전남 지역 농어촌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농가 10곳 가운데 6곳이 60, 70대 고령 농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가구는 13만 6천 가구입니다. 100만 가구 남짓되는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13.2%입니다. 16%를 차지하는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평균 가구원은 2.1명으로 농업 현장을 떠난 가구만 5년 동안 14,000 가구에 이르렀습니다. 농가의 고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전남 지역 농가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의 농가가 36.2%로 가장 많습니다. 6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 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6%를 차지해 10명 중 6명 이상이 고령 농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농가 인구가 줄고 그러면서 새로운 그런 젊은 층 세대가 이게 투입되는 것보다는 고령층 비율이 계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전남에서 농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순천이었고 고흥과 해남, 나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업이나 양식업을 경영하는 전남 지역 어가는 15,000여 가구로 전국 전체 어가의 36%를 차지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두 번째로 많은 경남보다도 2배가량 많습니다. 어가의 경우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50대와 70대가 그 뒤를 잇습니다. 고령 어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5년 전과 비교해 2.7%포인트가량 높아졌습니다. 한편 단일 시군구 가운데는 완도군이 전국에서 어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 여수시 웅천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45톤급 크레인이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6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갑자기 시동이 꺼졌고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현장에서 무등록 중개 행위를 한 일명 떴다방 의심자 7명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견본주택에서 분양권 계약을 마친 방문객들에게 접근해 호객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과 공조해 단속에 나섰으며 지난 18일 주변 음식점과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분양권과 관련된 권리 확보 서류를 작성하는 현장을 적발해 관련자들을 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7일부터 2주 동안 여수경찰서, 세무서, 중개인협회 등과 함께 웅천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에 따른 현장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을 벌여왔습니다.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감리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